자, 여러분 14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부속품 객체들을 모아가지고 큰 객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이미 만들어둔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덩어리가 큰 객체를 만드는 그런 기법이고, 이 기법은 그 재사용성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이 재사용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그 재사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이고, 상속도 재사용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하는 제도다 하는 겁니다. 이 어그리게이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드웨어 조립품 만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뭐처럼 생겼습니까? 방패연입니다. 방패연. 그래서 내가 이 객체를 갖다가 카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명명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어그리게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재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바깥에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각형은 이미 박스 클래스를 만들어 본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박스 클래스를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박스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사각형을 갖다가 전체 골격을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은 내가 이제 서클 객체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선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네 개를 이제 부속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 부분을 갖다가 내가 한번 손을 보도록 하죠. 자, 메뉴 부분에 풀다운 메뉴에 가서 우리 여기 피겨에 서클까지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카이트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트 만들자 이거죠. 요거 보통 다른 거 만들 때랑 유사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른 거 만들 때랑. 자, 요거 잘라내기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도록 합시다. 자, 잘라내기. 자, 카이트 버튼 누르고 박스 버튼 누를 때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hat to draw.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what to draw에 draw 포인트가 아니라 draw kite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스테이터스 바에다가는 카이트가 그려질 거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draw kite 매크로 선언 안 했죠. 그죠? 선언 안 했으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draw kite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raw kite. 그 다음에 이 메뉴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이 풀다운 메뉴 말고 또 메인 팝업 메뉴에서도 이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메인 팝업 메뉴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서 메인 팝업 이 자리에 가서 뭐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자, 카이트 한번 카이트 아이템 이래가지고 카이트 아이템을 여기다가 적어주고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는 조금 전에 만든 이벤트 핸들러죠. 그죠? 조금 전에 만든 이벤트 핸들러 요거죠. 카이트 툴스트림 메뉴 아이템 클릭 요걸 갖다가 메인 팝업에 요 이벤트 핸들러 대신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요거 빨간 줄 나왔다는 거는 여기 아마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엑스트로에 가서 얘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자, 여기 카이트 메뉴 추가됐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카이트 메뉴 추가됐습니다. 우리 다이알로그에서도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박스, 라인, 서클 이렇게밖에 없는데 여기다가도 카이트가 추가되도록 한번 조치를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피겨 다이알로그 쪽으로 가서 코딩에다가 이 서클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치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카이트가 하나 추가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거 추가되도록 하면서 여기다가 셀렉트 박스 아이템에다가 카이트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기왕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들을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 이렇게 해놨으니까 굳이 코드를 이렇게 하지 말고 포뮬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추가로 다른 그림이 포함될 때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기왕 여기 스트링으로 일처리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O 인티저 i는 0서부터 i가 figure types 문자의 어레이에 점 length까지 돌면서 i 플러스 하도록 돕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select 박스에 add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add 해가지고 figure types i 이렇게 넣어주면은 굳이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메뉴가 추가됐을 때 더 사용하기가 편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제 다이알로그에도 이제 카이트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풀다운 메뉴, 팝업 메뉴, 그 다음에 다이알로그에서 다 카이트를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메뉴가 선택이 됐을 때 카이트가 만들어지도록 조치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드로우 라인이냐 드로우 서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하나 추가를 해서 드로우 모일 때 카이트일 때 새로운 그림을 new 카이트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겁니다. new 카이트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거의 팝업 메뉴는 서클 팝업이 아니라 카이트 팝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카이트 팝업도 만들고 클래스 카이트도 이제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자, 일단 카이트 팝업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엑스트로우에 가서 여기 메뉴에 보면은 카이트 팝업 내가 지금 방금 적었습니다. 카이트 팝업 적고 이 카이트 팝업을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피겨 팝업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카이트 팝업에 피겨 팝업 이름은 카이트. 그 다음에 얘는 필은 안 하는 거로 합시다. 필을 하면 안에 있는 원이 같은 게 사라지기 때문에 false로 해가지고 마치 점인 경우에서처럼 라인이랑 해서 필 버튼은 안 만들도록 해서 피겨 팝업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 만들어질 때 이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림이 만들어질 때 L 버튼이 눌러졌을 때 캔버스 마우스 단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거랑 똑같은 작업이 카이트에 대해서도 일어나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드로우 카이트인 경우 드로우 카이트인 경우에 자, selected figure에 new kite 해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될 차례입니까? 컴파일이 안 되죠, 그죠? 왜 안 되니까? 카이트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컴파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카이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카이트 클래스를 만들려면은 프로젝트에 클래스 추가 이렇게 적어주고 자, 클래스에 여기다가 kite.cs 파일을 하나 딱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카이트 클래스는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박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클래스로 상속받는다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자, 박스 클래스에 가서 박스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와 비슷한 컨스트럭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 두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카이트 클래스로 갖고 와서 얘를 박스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랑 카이트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포멀 파라미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필 플렉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필 플렉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처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카이트 클래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림 그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기 유징을 하는 몇 개 네임스페이스를 갖고 와야지 돼요. 그래서 박스 클래스에서 얘네들 3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카이트에다가 탁 갖고 오겠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했더니 카이트 누른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뭐가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안 그려지겠습니까? 원이 그려지네요. 황당하게. 요거 아마 매크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게 드로우 카이트에 드로우 서클을 복사하는 바람에 이게 숫자가 5여야 되는데 4라고 바꿔줬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카이트를 누르면 서클 눌러진 것처럼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지금은 카이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카이트가 안 그려지고 어떻습니까? 사각형이 그려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카이트를 어디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까? 사각형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이트는 사각형이 하는 일은 다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다이얼로그 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띄워서 00 100배 카이트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메뉴에서 카이트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 지금부터 카이트 클래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유념하면서 시청을 하기 바랍니다. 자, 카이트에 이렇게 가서 데이터 멤버를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내 코딩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까도 사실은 이거 1시간 수업을 하다가 날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작성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이트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를 갖다가 서클 하나랑 라인 1, 2, 3, 4 해가지고 라인 4개 이렇게 내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요게 카이트라고 하는 객체의 부속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클, 라인 1, 2, 3, 4가 카이트의 부속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속품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카이트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 서클 클래스랑 라인 클래스들은 우리가 이미 클래스로 만들어 놨죠. 그죠? 이걸 클래스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일 처리하기가 좀 편하다 하는 거죠. 뭐 이제 내가 코딩을 일부러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할 필요 없이 서클이라든지 라인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트의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보겠어요. 카이트의 컨스트럭터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클 라인 1, 2, 3, 4를 갖다가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자, 이거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소스 코드는 나중에 저기 그 이 클래스 거기 강의 자료 시대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프린트를 해서 보면서 여러분들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점 눌렀을 때 하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다이알로그에서 아까 피겨 다이알로그에서 좌표 값이 다 주어졌을 때 이제 이거 만드는 겁니다. 요거 만들 때는 서클 라인 1, 라인 2, 라인 3, 라인 4의 위치 값을 내가 잘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위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미리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품 객체의 위치 값들을 갖다 이렇게 쫙 계산한 거단 말이죠. 요거 여러분들 마징가 Z 그린 사람들은 요거 쫙 읽어보면 대충 그 원의 크기랑 위치, 그 다음에 라인의 어떤 출발점과 종착점 그런 것들 요 숫자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림 요거 실제 실행시키는 상황에서 요걸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가지고 카이트를 그린 다음에 싹 그리면은 이 서클 같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느냐면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메모리 상에서만 존재를 하지, 이 카이트를 그려라 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그 그림 그리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코딩을 이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카이트를 그려라 라고 하는 드로잉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박스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카이트를 그리기 위한 박스를 그리기 위한 드로우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함수를 카이트 클래스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만들어주고요. 자, 드로우 함수를 갖다 이제 오버라이드를 하는데 카이트를 그릴 땐 뭘 그려야 되느냐? 일단 사각형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각형 그리는 행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베이스 클래스에 있다는 거죠. 사각형 클래스에 드로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면은 서클이랑 라인 1, 2, 3, 4를 그려줘야지 돼요. 그걸 그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서클 점 드로우 G, 펜. 그 다음에 또 라인 그리고 싶으면은 라인 1점 드로우 G, 펜. 요게 재사용하는 어그리게이션의 장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라인 2도 그려라. 라인 3도 그려라. 라인 4도 그려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런 코드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요런 코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객체지향에서 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위임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본 객체가 해야 될 일, 이 큰 객체 카이트가 해야 될 일을 자기 부속품에다가 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네가 대신해라. 부속품이 대신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면은 참 프로그램을 짜거나 작성하는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델리게이션입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자, 당분간은 이 테스트를 할 때 다이알로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알로그 이거 이용해서 여기다가 200 하고 카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다. 이렇게 했더니 이 좌표 계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 좌표 계산. 요게 요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이 x1, 요게 l1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이 l1의 좌표 값을 보면은 x1, y1, x2, y2 아니겠습니까? 요 좌표 값입니다. 요거는 라인 2는 요거의 좌표값, 요거의 시작 좌표값, 요거의 끝나는 좌표값. 여러분들 요거 잘 읽어봐가지고
요 좌표값이 이렇게 설정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요거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해볼 거냐면은 이 라인이 이 카이트가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싹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황당하게도 껍데기만 움직이고 부속품들은 안 움직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어그리게이션의 그 델리게이션 제도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거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이제 이 드로우 함수의 이 델리게이션 사용할 때랑 유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무브를 할 때 보면은 무브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브 함수 어디서 사용을 했었죠? 여기 x드로우에서 언마우스 무브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게 이제 피겨 클래스에 있는 이런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드로우 HDC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로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좌표값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로 그림 그리는 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함수를 갖다가 카이트 클래스에다가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카이트 클래스에 무브 함수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좌표값 옮기는 행위 무브 함수랑 드로우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해보면 이거 뭡니까? 좌표값 옮기는 거예요. 델리게이션을 처리한 거라는 거죠. 자, 요지가 뭡니까? 카이트 덩어리의 위치를 dx, dy만큼 움직이려면은 박스의 위치도 옮기고 서클의 위치도 옮기고 라인의 위치도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드로우 함수, 핸들 쓰는 드로우 함수 또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무브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참 프로그램이 이 어그리게이션 제도를 이용하면 참 프로그램이 쉽습니다. 뭐 if문도 없고 뭐 for문도 없고 그냥 부속품한테 위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200 만들고 나서 카이트를 만들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 잘 움직여 가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복사하는 거 해봅시다. 지우 카이트에 복사하기 딱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됐는데 뭐만 복사가 됐어요? 복사가 되기를 껍데기 사각형만 복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델리게이션을 해서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박스 같은 경우에 복사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복사할 때 썼던 함수가 이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카이트에다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카이트에다가도 클론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자, 카이트에 만들어주는 클론 함수는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카이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카이트가 만들어져야지 되고 new 카이트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ew figure의 컬러는 이거는 set 컬러 함수를 이용해서 일처리해야 됩니다. set 컬러 해가지고 new figure의 set 컬러 해주고 fill flag은 이제 카이트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해준다.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카이트 하고 난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다 OK를 눌렀더니 얘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딱 했더니 아까랑 달리 다 복사가 제대로 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죠? 부속품까지 다 복사가 된 겁니다. 여기다 내가 색정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색정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색정하기를 해서 빨간색으로 탁 정하게 되면은 모든 부속품이 빨간색이 나온 게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각형 부분만. 이게 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set col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set color 해가지고 컬러 값을 갖다가 이 객체의 데이터 멤버 컬러에다가 이 컬러 값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set color 값은 자기 객체만 컬러를 명시를 하지 부속품 객체에 대해서는 컬러 값을 명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또 카이트인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카이트인 경우에 그래서 set color 함수를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해주고 어떻게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스타일로 해야 되겠죠, 그죠? base.set color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각형의 컬러를 갖다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이랑 라인 1, 2, 3에 대해서 셋 컬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서클이랑 라인 1, 2, 3에 대해서 셋 컬러를 해주게 되면은 부속품의 색깔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카이트 오케이.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그 다음에 옮기고 자, 컬러를 정해 보겠습니다. 색 정하기 빨간색 이제 다 됐죠, 그죠? 색 정하기 초록색 이제 부속품도 다 변합니다. 지우는 거 작동하는 거 한번 봅시다. 지우는 거 뭐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카이트 객체를 갖다가 피규어 리스트에서 빼서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뭐 지우기도 뭐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이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 말고 이 팝업 메뉴나 풀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카이트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거 만드는 경우에 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리면은 카이트가 안 그려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카이트가 안 만들어지고 사각형만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거 하는 행위를 내가 프로그램 함수로 뭘 만들어 놨었습니까? 드로잉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었죠, 그죠? 그 드로잉 함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자, 이게 피규어 클래스에 가면은 아까 무빙 말고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에서 드로우하고 그 다음에 set xy2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트의 크기가 변하는 거니까 그 카이트에 속하는 부속품들의 뭐 원의 크기도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인들의 좌표값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함수를 여기다 또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set xy2를. 이 드로우 함수는 이제 핸들을 쓰는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쓰는 드로우 함수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set xy2를 이제 오버라이드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et xy2 2 포인트 피규어에 2 포인트 피규어에 set xy2가 있는데 얘를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카이트로 가봅시다. 카이트에 가서 이 함수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각형의 위치, 골격을 형성하는 사각형의 배경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base.set xy2 new x new 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요 밑에가 문제예요. 이 밑에 이제 new x new y에서
좌표값 설정되는 게 이 부속품들은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 계산이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기서 한 계산이랑 비슷해요. 여기서 한 계산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코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내가 서클의 좌표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클의 x1, y1, x2, y2 좌표값들을 다 바꿔줘야지 돼요. 다 바꿔줘야지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함수를 setxy1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겠어요. setxy1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좌표값 x1, y1, x2, y2를 다 변경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x1, y1, x2가 뭡니까? 프로텍티드 데이터 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객체에서 그걸 액세스 하려면은 비저빌리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하겠어요. 피겨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피겨 클래스에 요런 함수를 하나 내가 새로 만들면 되겠다는 거죠. 요런 함수. 여태까지는 없었던 함수인데 피겨 클래스에 원래는 setxy2라고 하는 함수만 있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뭘 만들 거냐면은 setxy12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setxy12. 근데 요거는 요 setxy2는 내가 abstract 펑션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내가 지금 그냥 후크 함수로 만들 생각이에요. 왜 후크 함수를 만들 거냐면은 요거 비어있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인트 쪽에는 이 함수를 안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 쪽에는 이 함수를 안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xy12 함수를 이렇게 비어있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어디다 오버로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 x1, y1, x2, y2의 좌표값을 바꾸는 함수이기 때문에 투 포인트 피겨에다가 이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하면 됩니다. 자, 아까 한 코드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 포인트 피겨에 xy12라고 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투 포인트 피겨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해 놓겠습니다. 자, set xy2는 x2, y2 좌표값만 바꾸는 거고 set xy12는 x1, y1, x2, y2 좌표값을 다 바꾸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xy12가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액세스를 못하게 하려고 퍼블릭으로 놓기는 깨림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x1, y1, x2, y2 좌표값을 바꾸는 용도로 쓰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트에서 이제 나머지 코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클이랑 라인 1, 2, 3, 4에 xy12 좌표값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프로그래밍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쓰면은 자, 카이트 클래스에 이렇게 내가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계산하는 좌표값은 여기 계산은 뭡니까? 서클과 라인의 배치를 x1, y1, x2를 기준으로 서클 배치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x1, y1이랑 new x, new y를 가지고 이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 컨스트럭터에서 있었던 계산 방법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 가지고 완성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자, 이제는 카이트 이걸 눌러가지고 이제 고정된 크기가 아니라 변화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x와 new x, new y가 결정될 때마다 저 부속품들의 좌표값들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우기도 되고 복사하기도 되고 그죠? 이 복사하기 뭐가 잘못됐네요. 복사하기 되고 그 다음에 색정하기 되고 초록색 파란색. 요거 지금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는 디버깅을 안 할 생각입니다. 요게 잘못된 이유는 지금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냥 new x, new y를 가지고 무조건 작업을 해요. 이 알고리즘에서의 가정은 x1, y1보다는 new x, new y가 더 크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원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의 순서를 좀 바꿔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바꿔줘야지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거 계산까지 하기는 귀찮아서 대충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요거처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여기에 x1, y1, x2, y2 그 다음에 new x, new y 이 세 개의 좌표값 중에서 최소값 되는 거, 그 다음에 최대값 되는 거를 갖다 잘 구별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은 복사하기를 하면은 그냥 이상하네. 복사하기에 뭐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네요. 복사하기에 문제가 있네요. 뭐가 원의 크기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대충 이거는 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요건 내가 나중에 디버깅을 한다고 치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주로 뭐에 대한 이야기했었죠. 어그리게이션 제도,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부속품 객체 스타일로 코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함수 호출하게 되면서 좀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재사용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갖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